지금은 76쪽입니다. 76쪽. 자, 단원을 보겠습니다. 읽기의 점검과 조정입니다. 읽기의 점검과 조정.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고 점검하면서 조정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생각 열기. 드디어 내일 수학여행이군. 준비물을 잘 챙겼는지 확인해 볼까? 이게 뭐야? 수학여행 가기 전에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 그래서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긴팔 옷으로 바꿔야겠네. 그래서 이런 점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 요렇게 점검과 조정을 잘 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밑에 보세요. 글을 읽을 때도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 단원에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7쪽. 자, 77쪽에 보면 여기 현중이가 나오네요. 그죠? 현중이가 글을 읽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중이 글을 읽기 전, 자,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별표 해두세요. 자, 읽기 전에는 무엇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될까요? 자, 현중이가 글을 읽는 이유가 나오네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네요. 다음 주에는 역사적 인물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 발표해 보려고 해요.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조사해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중이가 역사적 인물이라. 저번에 간송미술관을 갔다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평생을 바친 전형필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 전형필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겠다. 뭐를 하고 싶다고? 전형필의 생애를 알고 그에게서 본받을 점을 발표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형필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찾아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세 권을 찾아냈네요. 세 권. 하나, 둘, 세 권. 자, 그래서 요 세 권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찾은 책은 간송미술 36이라는 책이네요. 이 책은 전형필이 수집한 미술품들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전형필의 생애는 잘 나타나 있지 않네? 다른 책은 없을까? 이 책은 전형필의 생애가 아니라 미술품들을 소개하는 책이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패스. 자, 두 번째 책. 책을 보니까 표지가 한자로 돼 있네. 그죠? 간송 전형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책은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져. 그죠? 그래서 이것도 패스. 자, 세 번째 책을 보니까 이 책은 내가 알고 싶었던 간송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다루고 있네. 또 내가 읽기에도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 그래서 좋아. 이 책으로 정해서 자, 책을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뭐다? 간송 전형필의 생애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자, 책을 선정할 때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글을 읽는 목적에 맞는 것. 자, 글을 읽는 목적에 맞는 책을 선정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죠? 나는 미술품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영필의 생애를 알고 싶어. 그러면 전영필의 생애가 잘 쓰여진 이 책을 정한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읽기에 적당한 수준의 책이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읽기에 적당한 수준의 책, 그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책 선정의 기준인 거죠, 기준. 책 선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글을 읽는 목적에 맞는 책이어야 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 이걸 뭘 해야 된다? 글을 읽기 전에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적어 봅시다. 책 선정의 기준은 첫째, 글을 읽는 목적에 맞는 책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이어야 된다. 자, 적어 보세요. 자,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자, 책을 읽을 때 글을 읽기 전에는 요 활동을 해야 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78쪽. 자, 78쪽 보세요. 자, 현중이 글을 읽는 중. 자, 여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자, 그러면 글을 읽는 중에는 뭘 해야 될까?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지에 간송 전영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가가 나오네요. 그죠? 지은이가 나오고요. 자, 넘어갑니다. 79쪽. 자,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자, 79쪽에 보면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전영필은 상복을 입었다는 게 뭐야?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필은 상복을 입은 채 대학 4학년을 마치고 1930년 3월 경성으로 돌아왔다. 1930년이니까 어느 시대야? 일제시대. 1930년 3월 경성으로 돌아왔다.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남긴 논밭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왕십리, 답십리, 청량리, 송파, 창동 등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고양군, 양주군, 광주군, 황해도, 연안, 연백, 충청도, 공주, 서산까지 둘러보면서 전영필은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했다. 전영필이 소유한 논은 800만 평이 넘었고 여기에서 한 해 4만 가마니의 쌀이 나왔다. 전영필의 부친은 다른 지주들에 비해 소작인들에게 비교적 후하게 분배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품삯을 줬다는 거죠. 이 중 쌀 2만 가마니를 걷어들였다.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6원 정도였으니 세금과 인건비 등을 제한 순수입이 15만 원 정도 되었다. 이는 당시 기와집 150채 값이었고 현재 화폐 가치로 450억 원에 달한다. 얘들아, 전형필이란 분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450억 원이랍니다. 오. 소유한 논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더욱 엄청난다. 당신은 논 800만 평이면 기와집 2천채 값, 지금으로 보면 6천억 원인 셈이다. 재산은 6천억 정도 있네요. 그죠? 엄청난 재벌이네요. 25살 청년. 전영필이 이 6천억 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가 25살 때랍니다. 그죠? 25살 때의 청년 전영필은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드넓은 논을 둘러보며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생각했다.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이 깊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의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불문가지 말이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단어 해석을 보세요.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네요. 전영필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말이 어렵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외놈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스승 고희동의 당부가 떠올랐다. 서화를 모으는 일은 재물도 있어야 하고 안목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던 오세창의 훈계도 떠올랐다.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던 외종형이라는 것은 외사촌을 말하는 거죠. 외사촌형 월탄의 조언도 떠올랐다. 자, 보세요. 자, 글을 읽는 중에 내가 해야 될 점검 과정. 자, 2번 봅시다. 2번. 서화전적이 뭐지? 서화전적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단어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서화전적이 뭐지 하면서 뭘 찾아봐? 사전을 찾아보네요. 그죠? 서화라는 거는 글씨와 그림이라는 의미고 전적은 옛날 책이라는 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의 별표 사전을 찾아보니 서화란 글씨와 그림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전적은 책과 같은 뜻이구나. 자, 글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점검과 조정이 뭐다? 적어보세요. 뜻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자, 글을 읽는 중에 해야 되는 중요한 점검. 뜻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입니다. 뜻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요게 글을 읽는 중간에 해야 되는 거야. 자, 적어봅시다. 뜻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여기 모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본문에서도 불문가지, 서화, 전적 이런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그죠? 다 적으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0조 넘어갑니다. 80쪽입니다. 서화와 골동품의 문외한인 내가 문외한 또 뭐야? 밑에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문외한이네요. 서화와 골동품의 문외한인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유일한 길인가? 그렇지는 않다. 아버님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에 뜻이 있으셨지 않은가? 그래서 운영난에 처한 가회동의 반도 여학교를 인수하려고 하셨지. 매달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학교 인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훗날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셨는데 전영필은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반도 여학교는 이미 문을 닫지 않았는가?
게다가 교육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내 연륜이 짧으니 훗날 도모하기로 하고 고희동 선생님과 오세창 어르신이 소화전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름이 좀 지났을까? 전영필은 오세창을 찾아갔다. 오세창이 누굴까? 지난해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약관의 나이에 그런 큰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애통한가. 약관은 또 뭐야? 밑에 보니까 20살을 달리 이르는 말. 20살이 됐을 때를 약관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오세창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영필을 위로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황망하다는 건 또 뭐야? 마음이 몹시 급하고 당황하여 허둥지둥 하는 것을 황망하다고 하네요. 전영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렇다고 슬픔이 어디 쉬 가시겠는가? 나도 16 나이에 선친을 여의어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네. 선친은 또 뭘까요? 선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선친이네요. 자, 세 번째 점검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별표. 전영필이 찾아간 오세창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막연히 있지 말고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어 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지금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뒤에 한번 읽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오세창이 누군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질문하며 읽기. 스스로 질문하며 읽기.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고, 오세창은 누구야?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자, 적어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2번, 스스로 질문하여 읽기. 잘 적으셨나요? 빨리 적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읽기,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두 번째, 스스로 질문하며 읽기. 다 적으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1쪽. 고맙습니다, 어르신. 오세창은 전영필을 지그시 바라보다 물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변호사 시험을 볼 생각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변호사는 선친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생각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집안의 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겠구만. 자네 집이 제법 큰 미곡상을 하고 있다니. 미곡상이 뭐야? 쌀을 비롯한 곡식을 사고 파는 가게. 아까 말했죠. 논밭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쌀을 가지고 팔았겠지. 미곡상을 운영한다고 했으니, 하고 있다니 신경 쓸 일이 많겠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옛말에 천석군에게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으니 농사를 지어서 천 가마니 쌀을 생산하는 집에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 가마니를 생산하는 집에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으니 자네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걸세. 오세창의 표정이 복잡했다. 세파에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세파라는 게 뭐야? 밑에 보니까 모질고 거친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파도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세상의 파도. 시달려 본 경험이 없는 저 맑은 청년이 어떻게 그 큰 재산을 꾸려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 상의 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옛 책과 서화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보고 싶습니다. 고이동 선생님과 어르신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조선 땅에 꼭 남아야 할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지키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오세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쉽지 않은 큰 결심을 했구만. 그런데 서화 전적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죠? 자, 어,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2쪽부터 할게요. 끊습니다. 수고했습니다.